진짜 쉽게 말해서 선물 옵션에서 옵션이란 특정 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권리예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선물에 이어서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핵심만 공부해볼게요. 선물 영상을 미리 보고 오셔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옵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택권이죠.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저번 선물 영상에서 예시로 들었던 농부와 떡가게 사장님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원래는 쌀이 1kg에 10,000원인데 떡가게 사장님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쌀 가격이 폭등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사용할 쌀을 미리 1kg에 12,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쌀 가격이 9,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떡가게 사장님은 선물 거래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쌀을 12,000원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물의 강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옵션입니다. 즉, 쌀 가격이 폭등할 것 같아서 미리 계약은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폭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1kg에 12,000원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만 계약하는 게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노쇼 방지로 계약금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음식점을 예약할 때 계약금을 받는 곳이 종종 있죠.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옵션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걸어두고 거래를 해야 되는 날이 왔을 때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떡가게 사장님은 농부에게 옵션 거래를 제안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반기에는 쌀을 1kg에 12,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쌀 가격이 하락해서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살래요. 대신에 제가 계약금 200만원 걸고 제가 하반기에 쌀을 1kg에 12,000원 가격으로 사지 않으면 계약금은 받지 않을게요. 실제로 쌀 가격이 떨어지면 떡가게 사장님은 12,000원에 사기로 했던 권리만 포기하고 계약금 200만원 정도만 손해를 보면 되는 거죠. 이거를 선물로 거래를 했을 때 더 많은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상황을 주식시장으로 가져와 볼게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이 쌀을 갖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이 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베팅하는 옵션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옵션 거래도 쌀뿐만 아니라 원유, 금, 은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상품 옵션이 있고 지수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금융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린이 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지수 옵션입니다. 보통 뉴스에 나오는 옵션 관련 기사를 보면 옵션 만기일이라는 키워드로 제목이 나오는데요. 선물과 똑같이 옵션 앞에 별 다른 설명이 없으면 코스피 200 지수에 관한 옵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옵션이란 선물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거래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선물과 다른 점은 실제로 거래를 해야 되는 만기일이 됐을 때 선물과 달리 옵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즉, 주식시장에서 옵션이란 특정 자산을 미래에 정해진 일정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권리예요. 이때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살래? 콜? 이렇게 콜해서 매수하는 게 콜옵션이고요. 풋의 경우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놓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다시 그 쌀 가격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떡가게 사장님이 하반기에 쌀 가격이 15,0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때 가서 15,000원이 아니라 12,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싶겠죠. 하반기에 쌀 가격을 1kg에 12,000원으로 계약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쌀 가격이 떨어져서 제가 사고 싶어지지 않아지면 안 사도 되는 걸로 합시다. 대신에 계약금 200만원 걸고 제가 이 계약을 포기하면 이 계약금은 받지 않을게요. 반대로 농부는 하반기에 쌀 가격이 5,0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때 가서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싶겠죠. 그래서 역으로 떡가게 사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장님, 저는 하반기에 쌀 1kg에 10,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때 가서 쌀값이 오르면 제가 사장님한테 쌀을 안 팔아도 되는 걸로 해요. 대신에 저도 똑같이 계약금 200만원 걸고 제가 이 계약을 포기하면 200만원은 받지 않을게요.
자, 이 예시를 주식시장에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400포인트인데 6월에 45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A라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는 코스피 200 지수가 6월에 450포인트까지 상승할 거다 를 맞추는 투자에 베팅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400포인트일 때 사서 450포인트가 되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사고 싶겠죠. 바로 이걸 콜 옵션을 매수한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400포인트인데 6월에 350포인트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B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B투자자는 코스피 200 지수가 6월에 하락한다에 베팅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400포인트일 때 사서 코스피 200 지수가 350포인트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00포인트 가격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사고 싶겠죠. 바로 이걸 풋 옵션을 매수한다 라고 합니다. 너무 헷갈리시죠? 그냥 간단하게 콜 옵션 계약이 많으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한다는 거에 베팅하고 있구나. 반대로 풋 옵션 계약이 많으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한다에 베팅하고 있구나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옵션도 선물처럼 만기일이 있는데요. 매달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선물과는 다르게 분기별이 아니라 매달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옵션 만기일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투자자들의 선물 옵션을 어떤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